네, 안녕하세요. 사장, 입교 철도안전법 4장, 입교 기출 변형 문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출로 쉽게 배우는 철도왕, 이제 4강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 있으면 저희 카톡 Q&A 방송 24시간 운영 중에 있으니까 물어보시고, 그리고 뭐 진로 고민이나 아니면 언제쯤 취업 가능한지 그런 것도 물어보시면 제가 제일 잘합니다. 저는 코레일이랑 서울교통공사를 다 다녀봤기 때문에. 자, 4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지금 3강까지 나왔고 교재 문제가 좀 있죠. 저작권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지만 사실 법 자체는 다 비슷하니까 해당 부분에 대한 거는 잘 책에 노트 하시면 적으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4강인데 이건 새로 나왔어요. 본주 신설. 철도 시설 관리자는 바꿔서 내기 좋겠죠. 운영자, 수직거리가 국토교통부령, 출입문 연동되어 열고 닫히는 출입문 설비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 종류의 철도 차량이 승강장 국토교통부령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러지 아니한다. 이거 신설됐는데 뭔 말인지 아시죠? 이거 PSD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안전문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안전문 좋죠. 네, 세계 1위. 근데 일단은 어 아까 얘기한 대로 체크 포인트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여러 종류의 철도 차량. 그러니까 여러분 뭐 용산역 가보면은 기차 오는 데에는 PSD가 없어요. 왜냐면은 다 다르잖아요. 기차는 문이 뭐 한 개밖에 안 열리고 하니까. 뭔 말인지 아시죠? 그것도 우리 한 번씩 눌러봅시다. 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1235mm. 이 센티미터 이런 걸로 많이 바꿔도 되고, 그 다음에 승강장으로서 철도기술심의위원회, 철도산업발전위원회라고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거랑 잘 아셔야 되고, 근데 이제 1, 2, 3번 같은 경우는 만들지 않는다. 여러 종류의 철도 차량 아까 얘기한 거. 그 다음에 안전 난간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다음에 승하차 등 안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 안전 난간은 뭐냐면 저기 여러분 신도림역 가시면 제가 옛날에 이제 1호선에서 근무했는데 거기에 이제 난간이 있어요. 이렇게 난간. 거기는 이렇게 한번 다 보셨겠지. 뭐 여기가 이제 승강장 들어가는 데인데 이렇게 난간으로 되어 있는 곳에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해당 부분 읽어봤고요. 자, 이제 형식 승인.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도 공부했던 부분. 국내에서 운행하는 철도 차량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 장관의 형식 승인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형식 승인 받은 자가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경미한 상황 같은 경우에는 신고만 해도 된다. 승인이 아니라 신고만. 신고는 말만 하는 거잖아요, 말. 자, 그렇다면 이제 경미한 상황이 뭘까요, 여러분? 자, 먼저 구조 및 안전 성능에 미치지 않는 형상등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앞글자를 땄었던 것 같아요. 일단 형상, 그러니까 안전 성능 없이 겉모습만 바꾸는 거. 두 번째는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설비의 변경. 뭐 예를 들면 뭐 의자 뭐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중량 분포에 미치지 않는 배치의 변경. 객실 내부에 그걸 바꾼다 이거죠. 네 번째는 동일 성능으로 입증할 수 있는 부품의 변경. 그 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한 사항. 그래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는 형식 승인 증명서. 우리 지금 경미한 사항이어서 뭐 하라 했어요? 신고하려고 했잖아요. 신고니까 형식 승인 증명서. 두 번째는 1항 각 호 해당 증명한 서류.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 해설서. 변경 후 재원. 그리고 기술기준 적합성 인증 자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야 된다. 시험에 100%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지금 입교 시험 보고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여러분 뭐 필기 시험을 준비하는 용도로 제 강의를 듣거나 세 번째가 이제 새로 신설됐어요. 요새 코레일에 철도 안전법 나옵니다. 안전법. 근데 이런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입사 결국 하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도 강의를 할 건데 석유공 아니면 코레일이 양대 산맥이거든요. 아무튼 공부를 해야 된다. 여기 들어가려고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게 나중에 입사 시험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근데 이제 형식 승인 검사를 아예 안 해버린대. 신고도 아니고 그냥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이게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시험 및 연구개발. 여러분 제가 또 현업에 있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 탄자니아 같은데 해외 출장도 갈 수 있습니다. 한 1년? 돈도 엄청 많이 줘요. 그러면은 보통 한 300만 원 받는다 치면 한 2배씩 주거든요. 한 600씩. 600 받는 대신 탄자니아 유배 가는 거야. 근데 줄 서고 있어. 사실상 거의 못 가지. 근데 아무튼 그런 거 궁금하시면 카톡 물어보시고. 그런데 이제 시험 연구 개발은 대통령령을 정한 경우에는 안 하고, 두 번째는 수출 목적. 첫 번째는 국내였다면, 두 번째는 이제 해외, 아까 탄자니아. 세 번째는 우리가 협약 등에 따라서 형식 승인이 철도 차량 이제 면제되는 경우. 뭐 세계 철도 협회에 막 가입해 있잖아요. 우리 한국이. 그런 거에서. 네 번째는 이제 사고 복구 중. 저번에 3강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뭐 세척차 뭐 그런 것처럼 그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 해도 된다. 근데 이제 6번 같은 경우에 나올 수 있죠. 승인 절차, 방법, 신고 절차, 검사 절차, 검사 방법. 이런 거는 시험에 자주 안 나오는데 그래 한 번은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면제 절차 등은.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이제 나오죠. 규칙 및 별표까지 다 보라고 하셨죠. 제가 넘어가더라도. 자, 먼저 형식 승인 받으려는 자는 이제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이만큼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술 기준의 입증 계획서 및 입증 자료, 설계 도면, 그 다음에 형식 검사에 면제되는 경우 입증 서류. 아까 네 가지라고 했죠. 뭐예요, 여러분? 네, 지금 답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차량 형식 시험 절차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그 다음에 아까 했던 부분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15일, 30일, 뭐 11월 30일 엄청 나오죠. 3강에서 여러분, 우리 내년도 필기 및 기능 시험은 일정 언제까지 교통안전공단에다 올리라 했어요. 네, 11월 30일이죠. 답변하셔야 됩니다. 이게 매번 날짜 나올 때마다 아셔야 되고 1학 및 2학 형식 승인 및 변경 승인 받은 경우에 15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변경 승인에 필요한 검사 및 계획서를 작성객에게 통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과를 주라는 거죠, 지금. 결과를 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됐다, 안 됐다. 그 다음에 이제 형식 승인 등의 취소. 이제 여러분 이제 취소가 많이 나왔죠. 그때 우리 적성 검사 기간 정지 몇 개월이었어요, 최대? 정지가 저 헷갈리는데 3개월이었나요? 아니면 6개월이었나요? 이런 것도 다 답변을 매번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형식 승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거짓으로 받은 경우는 무조건 취소. 1호는 무조건 취소. 애초에 받을 사람이 아닌 거잖아. 근데 이제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변경 승인 명령 이행하지 않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취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를 한번 볼까요? 네, 이거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형식 승인 받은 사람이 이제 철도 차량의 제작을 위해 유기적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제작자 승인을 받아야 된다. 제작자 승인을 받아야 된다. 아까 형식 승인이었고 이게 제작자 승인인데 이게 사장 같은 게 다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입교 기간마다 달라요. 입교 기간 예를 들어 서울교통공사 입교 기간 같은 경우에는 뭐 사장이었나? 사장은 아예 안 낸다. 뭐 이런 게 다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어디 지원하는지에 따라서 해라. 왜냐면 입교 기간만 한 1년, 2년 정도 허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저의 목표는 여러분 빨리 끝내려는 거예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제작자 승인, 형식 승인이 아니라 제작자 승인 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 국토교통부령에 정하에 따라 제작자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근데 가입한 협약 따라 면제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 뭘까요, 여러분? 자, 아까랑 비슷하죠? 한 번쯤 다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네, 그, 아까랑 좀 다르네, 이거는. 보면은,
대한민국이 한 거, 그 다음에 뭐 사고 복구, 그 다음에 이제 1항 1호. 우리가 협약에 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협약 범위 내에서 두 번째로 사고 복구 같은 경우에는 제약사 승인 전부 다 할 수 있다. 사고 복구는 특수 목적. 예를 들면 거중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뭐 특수 차량 그 얘기했잖아요. 철도 안에서 이렇게 노란색 차, 막 세척자 왔다 갔다 하는 거. 자, 간만에 한번 찾아볼까요? 음, 세척차. 지하철 세척자라고 한번 쳐볼까요? 지하철 세척차. 보시면은 이제 아, 여기에는 지금 안 나오네요. 아무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노란색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작자 승인 받을 수 없는 사람. 피성년 후견인. 자, 이거 엄청 문제 나와요. 피한정 후견인으로 나오고 또 뭐 있지? 특정 후견인 나와요. 피성년 후견인은 이게 이런 말 하면 죄송하지만 최악. 그러니까 엄청 안 좋은 사람. 아무것도 못해. 그 다음에 이제 안 좋은 게 이제 한정이거든요. 그 다음에 피특정이 제일 그나마 나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특정한 행동만 이제 안 한다는 거. 아무튼 피성년 중에 제일 안 좋은 사람 한다. 이제 제약자 승인 못 받는다는 거고.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복권된 사람으로 나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 시행령에 유기한이 있는 사람. 제약자 승인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년으로 나오겠죠? 그래 다 보시면 되고, 네, 이런 것까지는 잘 안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름은 한번 보세요, 다 한 번씩. 이름 한 번씩 다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승계. 이제 그 제작자들이, 지금 제작자가 어디 있냐면, 여러분 이것도 한번, 그냥 이거는 상식, 실무, 나만 할 수 있는 얘기. 자, 코레일과 석유공이 있죠.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다 무슨 차를 유명했냐면 이제 로템, 현대 로템. 근데 지금 현대 로템은 이제 더 이상 안 만들고 이제 산자니아 같은 데 팔아. 현대 로템 자체도 이제 지하철 사업 돈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전부 다 방산 쪽으로 빠졌죠, 여러분. 주식 하시는 분 알 거예요, 현대 로템. 근데 이제 현대 로템이 제일 그래서 최고급이야. 보통 한 300억 해요, 열차 하나에. 식량. 근데 이제 안 되니까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진산전을 쓰고, 그 다음에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원 시스라고 해요. 이게 이제 조금 싼 차. 보통 한 100억 정도 하거든요, 식량에. 자, 그래서 이 제약자들, 아까 얘기했죠. 로템, 걔네들이 이제 뭐 사망하거나 합병한 때에는 제약 승인을 승계한다. 근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의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근데 이제 아까 15일은 뭐라고 그랬죠? 답변하세요. 15일은 결과를 통보하는 기간. 그래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 이것도 시험에 나오죠. 자, 제약사 지위를 승계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에게 제출해야 되는데, 철도 차량 제작자 승인 증명서, 로템 승인 증명서, 양도 양수 계약서, 양도 양수 뭔지 알죠? 예를 들어서 뭐 로템이 제작자를 뭐 다원한테 파는 거야. 그러면은 이 양도 양수, 사업 상속, 사업 합병의 경우에는 뭐 법인 등기 증명서 이런 거를 다 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작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형식 승인이 있었고 제작자 승인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완성 검사가 있어요. 형제완 이렇게 앞글자 따서 외웠어요, 여러분. 앞글자 한번 외워주시고, 자, 제작자 같은 경우에는 완성 검사를 받아야 된다. 음, 그래서 검사 증명서를 다 줘야 되는데 한번 눌러볼까요? 네, 먼저 저는 이거 완주로 외웠어요. 완주. 완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형식 승인 받은 대로 제작되었는지, 제작자 승인 받았는지 이렇게 하면 다 틀리겠죠. 주행 검사, 운행선로 시운전 등을 통하여 최종 확인하는 검사. 네, 실제로 시운전 차량이 여러분들 지하철 많이 타시죠? 네, 한 번도 못 봤을 겁니다. 근데 돌아다녀요, 여러분. 뭐 야간에 돌아다닐 수도 있고 시운전차. 그래서 이제 증명서 같은 것들을 다 줘야 된다. 네, 지금까지 설명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완성검사의 신청. 이제 완성검사 신청서에 서류를 해라. 형제완이라 있죠. 형제, 그 다음에 완성검사. 형시 동의성 입증 계획 및 입증 서류. 이런 게 이제 갑자기 사지선다로 나왔을 때 형식 동일성 입증 계획서 및 입증 서류란 말이 나오면 다 틀리죠. 뭔가 아닌 것 같잖아. 맞다. 자, 통보 며칠? 15일. 갖다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완성검사 방법 및 검사 증명서. 아까 완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제작자 완성검사 했고. 아까 형식검사에 우리가 취소를 했죠. 형식검사의 취소. 자, 형식검사의 취소는, 이제 1호의 경우에 이제 취소할 수 있다는데, 제작자 승인 취소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내에 제한 정지 명령할 수 있다. 자, 적성검사에 불합격했을 때는 언제 동안 뭐 시험을 보죠? 그런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 같은 경우에. 이거 3개월 그 다음에 1년 맞나요, 여러분? 이거 다 한 번씩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제 1단계는 무조건 취소를 해야 되고, 2단계부터는 이제, 잠깐만, 여기 1형이랑 5호. 그러니까 업무 정지 기간, 정지를 위배한 거잖아. 이런 것들은 무조건 취소. 나머지는 할 수 있다. 나머지 기준 등은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정한다. 그리고 제한 정지 등은 별표에 따른다. 자,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일 짜증나지, 별표. 공부했을 때. 자, 아까 거짓이나 부정 방법 무조건 취소 1차에서. 근데 이제 자, 준용하는 법 위반에서 변경 승인 안 받고선 제작하거나 변경 신고를 하잖아. 신고가 그나마 더 나은 놈이야. 1단계 경고. 승인은 3개월. 예전에 했었죠, 이거 다. 저랑 강의 1강부터 하신 분 아실 텐데. 그 다음에 시정조치 명령을 이비하지 않는 경우, 이것도 경고. 아셔야 되고. 근데 이제 정지기간 바로 취소. 이게 나쁜 놈이다, 나쁜 놈. 오케이. 그 다음에 준용 규정.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이과였나요, 여러분? 그 안전체계 그게 과징금 얼마였죠? 아마 30억 미만이었을 겁니다. 이런 것도 미만 한 번씩 다 공부할 때마다 이렇게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사실 명문대 나왔거든요. 이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인출을 계속 이렇게 해야 한 번에 붙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형식 승인. 이번에 철도 용품이에요. 자, 국토교통부령에 따라서 해야 된다. 국토교통부령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음, 여러분 되게 다 비슷한 것 같은데 한 번씩 다 보세요, 여러분. 지금 한 17분 정도 지났고 이번에 용품의 제작자 승인. 근데 또 제작자 승인에서 다 한 번씩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아까 철도 차량이랑 철도 용품 이거를 다 준용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대통령령에 따라서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어요, 이 검사 업무를. 형식 제작자, 그 다음에 철도 용품의 형제완. 참고로 완성 검사는 철도 차량에만 시행된다. 완성 검사 자체가 완주였잖아, 완주. 완성 검사, 주행 검사. 용품은 이제 뭐 철도 안에 있는 뭐 의자나 아니면은 뭐 운전실에 있는 다양한 운전 기기들일 텐데 그거를 주행 검사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완성 검사는 차량에만 있다. 그래서 한 번쯤 이제 철도 기술 연구원이랑 이제 아까 기술 연구원 말고 또 뭐 나왔었죠. 산업위원회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확실히 외워둬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31조 얼마만큼 나왔죠, 여러분? 이게 꽤 길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여기서부터는 오전에 31조부터 자 다시 해봅시다. 4조 같은 경우에도 공부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3조가 3강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참고로 이 서교공이랑 코레이랑 여러분 성격이 다르거든요. 자, 코레이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바로 직속이야. 서교공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 직속이야.
그래가지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임명직이잖아. 선출되는 게 아니야. 투표로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코레일이 더 이제 시민들의 말을 잘 안 들어. 민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시, 서교공이 더 많이 듣는다. 그래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코레일로 간다. 여기 같은 경우에 보통 감사원이 가요, 감사원. 서울시 감사원. 자, 그 다음에 철도 차량 용품이 이제 적합한지. 철도 형식 승인 및 제작자 승인, 서류 열람 제출, 수거 검사, 분석 일에 긴급한 조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사람. 그래가지고 기피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증표를 보내줘야 된다. 증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그 다음에 형식 승인의 사후 관리 대상. 사고가 발생한 철도 차량 또는 철도 용품, 철도 운영 적합성, 장기 운행한 철도비 결함이 있는지, 혹은 안전 품질에 관한 사항. 이런 거 한 번씩 다 보고 넘어가시고요. 증표. 이것도 아까 봤던 거. 완성검사 받은 자가, 완성검사 받은 자가 철도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에 각오의 조치를 해야 된다. 이제 철도 차량 장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해야 한다. 이거 시험에 나오죠. 그러니까 판 다음에 자기만 쓰는 부품을 안 주면 안 되잖아. 줘야 되고, 기술 지도 및 장비 매뉴얼까지 다 줘야 된다. 철도가 사람 많이 타니까 위험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철도 차량 부품의 안전적 공급. 이것도 이제 4장이 입교 시험에 나오는 경우에는 다 나온다. 완성 검사를 받은 자가 판매할 때는 20년 이상 구매한 자한테 부품을 팔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에 것들을 줘야 돼. 첫 번째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형식 승인으로 하는 거. 두 번째는 동력 전달 장치, 엔진. 엔진이 엔진이죠. 변속기, 속도 왔다 갔다 하는 거, 감속, 브레이크, 견인 전동기. 이건 이제 전기를 동력으로 바꾸는 거. 여러분, 지하철은 전기로 가지 기름으로 안 가요. 바꿔주는 거. 세 번째는 뭐 그 밖에 이런 것들 한 번씩 보시고. 그 다음에 자료 제공 및 이제 기술 교육.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가끔씩 나올 수 있다. 근데 이런 데서 갈린다. 뭐 해당 철도 차량이 보조될 수 있도록 기술 문서. 두 번째는 고장 수리 절차서. 세 번째는 판매자 및 구매자 계약에 따라서 각종 기술 문서. 네 번째는 고장 진단기. 원활한 작동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그 고장 진단기가 뭐냐면 지하철은 무슨 고장 나면 바로 떠요 화면에. 예를 들어서 뭐 슬립이 떴다. 그러니까 그 무가 지금 미끄러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다 바로 뜨는데 그거를 줘야 된다. 왜냐면 이건 중요한 거니까 이런 거 안 주면 어떡해. 다섯 번째는 특수 공기구 정비에 필요한 거. 그 다음에 1항 1호에 따른 기술 문서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한 번씩 이 기회 한번 봅시다. 저랑 같이 그냥 봐요. 부품의 재고 관리, 교환 주기. 이거 원래 다 우리가 최초 검사, 정기 검사, 특수 검사 그런 것도 있잖아요. 다 이 주기가 있는데 그거에 다 제공해야 된다. 설비, 공정의 계획, 그다음에 기술 문서, 그다음에 뭐 CD나 DVD, 서면 교육 들은 해야 된다. 그다음에 여기까지는 시험에 자주 안 나오는데 같이 봐요 그냥. 그다음에 정비기술 효과적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하는 상황. 철도 차량 판매자가 철도 차량 인도 예정일까지 3개월 전까지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이런 거 다 한 번씩 보시고요. 그다음에 제작 또는 판매 중지. 근데 다 해당하는 경우에 제작, 수입, 판매, 사용의 중지를 명령해야 한다. 근데 형식 승인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제작, 수입, 판매, 사용 중지, 변경 승인, 이행 명령 받은 경우, 완성 검사를 받지 아니한 철도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 형식 승인 받은 내용과 다르게 하는 경우, 이제 그래서 중지 명령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이제 회수 및 환불 시정 조치 계획을 해야 한다. 근데 위반 정도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경미한 경우에는 하지 아니해야 한다. 네. 이게 이제 시정 조치 계획인데 이제 경미한 거, 뭐 명칭이 바뀌었다든가, 어, 이런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 조치 계획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된다. 경미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아까 했었죠. 형상, 안에 위치하는 설비, 중량 분포에 영향 미치지 아니하는 거. 한번 복습 한번 하시고.
그리고 시정조치의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시정조치 면제를 신청해야 한다. 이런 거 한 번씩 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표준화.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의 안전, 걸 위해서 권고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가지고 산업 표준화, 그리고 표준 규격령은 이제 교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한 번씩 다 보시고. 38조. 거의 다 왔네요, 여러분. 자, 이제 시험 운행. 철도 운영자. 아까 PSD 만드는 거는 뭐라 했죠? 그 관리자인가 그랬잖아요. 이번에 운영자. 철도 노선을 새로 건설하거나 기존 노선 개량. 점점 늘어나잖아요, 철도는. 종합시험 운행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래서 기술기준 점검 여부, 시설 및 안전 운행 체계 안정성 여부, 정상 운행 적재성 여부 등을 이제 필요한 경우 명할 수 있고, 시기 방법 기준 개선 신청 명령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보기로 안 나오는데 이게 누구한테 얘기한지가 이거 시험에 나오겠죠. 그래서 종합 이제 시험 시기 절차 개시하기 전에 당연히 실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시설 관리자 운영자와 합동으로 실시하는데 관리자로부터, 그러니까 철도 운영자가 이제 서울교통공사에 있는 백호 사장, 근데 시설 관리자는, 자, 철도를 레일을 만드는 사람은 따로 있을 수 있어요. 보통 국가철도공단이라고 여기도 그건데 공기업인데,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 얘네한테 그러니까 위탁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한테 계속 돈을 주거든요. 옛날엔 하나였습니다. 한 20년, 10년 전엔. 근데 지금은 공기업 다 해체시키고 이제 분해하고 있으니까 민영화 하려고 이제 이렇게 나누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다음을 수립해야 한다. 시설관리자는 운영자. 국가철도공단, 코레일. 그래서 시험 방법이 절차, 평가 항목. 다 한 번씩 보세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네. 서류 등 사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순서대로 실시합니다. 시설물 검증 시험. 최고 속도까지 증가시키면서, 그러니까 레일에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 이 곡선 반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꺾이는 경우에 엄청 높으면 튕겨 나갈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일본의 후쿠 무슨 열차 탈선 사고가 이렇게 날아갔다는데, 그래서 날아가서 아파트에 박았거든요. 열차가 아파트에 박은 사건.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시설물 검증 시험, 그 다음에 한번 쳐볼래요? 심심하니까. 자, 일본 철도 탈선 사고. 보시면은, 네, 바로 이건데요. 열차가 날아가서 후쿠치야마 탈선 사건. 네, 아파트에 박은 사건입니다. 이렇게 사진자료 보여주면 그냥 이런, 아까 철도 종합시험 운행하면서 고속으로 하면서 이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설물 검증 시험, 그리고 이제 영업 시운전 끝난 다음에 이제 실제 대비하고 숙달 등을 하는 거. 영업 시운전을 자주 해요, 기관사들은. 그리고 근데 기존 노선 같은 경우에는 절차 일부를 생략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철도 운영자 등이 실시한 때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야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그리고 뭐 안전관리감독 이런 거 한 번씩 다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모르는 건 저한테 항상 카톡으로 질문 주시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하면 된다. 음, 철도 시설 및 안전 운행 체계 안전성 여부, 정상 운행 적절성 검토. 도시철도가 뭐라 했죠? 이게 지하철을 했죠.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건설 사업 등은 위탁받은 법인이 하는 경우 시도지사와 합의할 수 있다. 왜냐면 서울교통공사의 최종 대장은
서울시장이라 했잖아요. 오세훈 씨. 그리고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시도지사는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7일. 아까 15일 나왔었죠. 그거랑 잘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철도 차량의 개조. 함부로 개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개조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근데 경미한 상황을 개조하는 경우에는 신고만 해도 된다. 그리고 능력 있는 자로 하여금 개조를 하게 해야 되고, 그럼 절차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와요. 승인 절차, 신고 절차, 승인 방법, 검사 기준, 검사 방법,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경미한 사항이 뭔지 볼까요? 이게 내가 했었나? 이게 개정이 2020년인데 한 번씩 제 생각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사체 구조 개조로 인하여 적재하중 등 차량의 강도가 100분의 5 미만으로 변동되는 경우, 이런 게 경미하다. 그 다음에 설비전 변경으로 중량 분포가 기준이야. 적재하중이라는 거는 지하철에 사람을 얼마나 태운지를 적재하중이라고요. 중량 분포는 이 지하철 자체의 그 무게 쏠림 같은 것들. 그래서 고속철도 차량 혹은 이제 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 2, 객차, 전기동차, 지하철 같은 경우에 100분의 4,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 5. 그렇습니다. 도시철도 이게 지하철이고 일반 철도 차량의 전기동차는 그때 얘기했던 대로 저희 무궁화호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변경은 경미하다 본다. 이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다. 나중에 이제 전기동차 구조민 기능에서 나오는데, 자, 차륜 및 차축. 그때 했었죠, 여러분. 지하철이 바퀴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차륜, 차축, 그리고 제동장치. 이 바퀴에 이렇게 브레이크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동장치, 인버터 및 컨버터, 전기를 변환시키는 거예요, 동력으로. 보조 전원장치는 에어컨 담당. 차상 신호장치. 이거는 이제 그 선로마다 이제 그 신호가 있거든요. 제한속도 신호 이런 것들. 차선 통신장치, 무선 전화, 종합 제어 장치 이런 것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 음, 그래서 한 번씩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철도 차량의 운행 제한. 이제 사유가 있다면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조 승인 받지 아니하고 개조하여 운행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못하게 할 수 있다. 준용. 그리고 이제 이력 관리. 철도 소유자 보유하고 있는 것들의 이력을 관리해야 돼. 전기동차도 한 20년, 30년 되면 나중에 폐차하거든요. 아니면 저기 베트남 같은 나라에다 이제 무상으로 주거나 팔거나 해요. 그래서 하면 안 된다. 이력상을 고의로 막 없애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무단으로 외부에 제공해도 안 되고, 정기적 보고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전상태 될 수 있도록 운행해야 한다. 이제 항목 및 주기, 방법 및 절차, 기술 기준, 그리고 이제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기술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 운행에 지장이 있거나 개조 승인받지 않거나 사고나 운행 장애가 발생한 경우. 사고 운행 장애는 1장에서 했었죠, 여러분. 사고 준사고 운행 장애. 그래서 철도 차량 정비 원상복구 명령. 자, 원상복구를 철도 운영자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백호 사장님,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저령비 및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경우엔 14일 이내 시정조치계획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서면이 서류예요, 서류로 제출해야 된다. 14일. 국토교통부령을 정하는 철도 사고 같은 경우에는 열차 사고 혹은 차량 결함에 따라서 사망자 발생하거나 지연 운행이 1년에 3번 발생한 경우에, 그 다음에 48조 7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경미한 경우에는 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정비 조직의 인증을 받은 자가 병병 인증도 받아야 되고. 다 이제 국토교통부령이네요. 경미하면 하지 아니하고. 눌러보겠습니다. 시행규칙에 이게 다 시험에 나오는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정비 조직을 말한다. 철도 차량의 정비 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이 50명 미만의 조직. 그다음에 뭐 중소기업법, 사업법. 그다음에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제 인력의 100분의 10 이하의 변경. 100분의 10이 자주 나와요. 토지 면적의 1만 제곱미터 이하. 다 차량에 이 차량 출고 검사지가 있거든요. 예, 군자에도 있고 뭐 구로에도 있고 한데 그런 곳들이 이제 면적 변화. 그래서 한 번씩 이제 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르는 거 있으면 카톡으로. 그다음에 음 15까지 있네. 그다음에 이제 결격 사유, 정비 조직의 인증을 받으셨다. 이 부분 4장이 제일 어려운 것 같네. 죽을사. 왜냐면 이게 안 나오는 파트도 많아요. 4장이랑 7장이 아마 그럴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 기관사 면허랑 크게 관련이 없으니까. 근데 무조건 그 시험범위 잘 봐야 된다. 입교 할 때는. 자, 정비 조직의 인증을 받을 수 없다. 아까 피성년, 피한정, 피특정 있다 했는데 지금 제작 정비 조직은 피한정까지 안 되네. 복권되지 아니한 자, 2년 되지 않은 자. 아까 똑같네, 내용은. 한 번씩 보시고. 그리고 준수사항 한 번씩 다 보시고. 뭐 중고 부품 사용할 경우에 적정상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 그러니까 결국 1, 2, 3장 같은 경우가 훨씬 공부하기 깔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100% 맞춰야 된다. 저도 입교할 때는 그 철도 차량 규칙 있거든요. 철도 차량 규칙. 그다음에 도시철도 규칙. 얘네 두 개에서 100점이 나왔거든요. 이러면은 좀 들어가기 편해. 저도 공부 많이 안 하거든요. 항상. 그다음에 인증 조직이 인증 취소하거나 6개월 내에 이제 정지할 수 있다. 근데 이제 1, 2, 4, 5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조건 취소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한 번씩 보시면 되고. 정밀 안전 진단. 이제 소유자 등은 철도 차량이 제작된 시점 이제 정밀 안전 진단을 해야 된다.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밀 안전 이제 진단 기준, 지정 기준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한 번씩 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밀 안전 진단 결과의 평가. 그래서 뭐 평가 방법 등은 이제 여기에 정한다. 와, 이것도 전부 다 기네요, 내용이.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입교 시험 때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대충만, 이 부분은 대충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밀 안전 진단 기관도 이제 운영할 수 있고, 정밀 안전 기관 같은 경우에는 교통부령이네요. 그리고 6개월, 이것도 내용 아까 똑같고, 그리고 이제 평가, 아까 여기까지 했고, 준용. 자, 여기까지 38조. 이제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같은 경우에 좀 힘들었네요. 네, 안녕하세요. 4장 입교 철도안전법 4장 입교 기출 변형 문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거 있습니다. 입교 시험 준비하시려고 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대다수인 걸로 아는데, 그러면 다른 강의 들으십시오. 왜냐면 4장이랑 7장은 대부분의 그 면허 교육 기관, 입교 기관에서 제외합니다. 제가 항상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입교 기관 시험 준비하실 때 그 공고문을 꼭 샅샅이 읽으셔서 시험범위를 알고 계세요. 서울 과기대 같은 경우에는 운전 이론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그 철도 안전법에 그 부록같이 교육 훈련 지침이랑 자율보호가 들어간 데 있고 안 들어간 데 있거든요.
필기시험, 그러니까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필기시험에 들어갑니다. 복잡하죠? 그래서 카톡, 제 카톡, 오픈 카톡 그거 24시간 운영 중이니까 다 들어오시고요. 거기에 구글 시트 보시면 거기에 관련된 시험범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뭐 S대 준비하거나 혹은 서울인재개발원, 서울교통공사 인재개발원 뭐 이런 대부분의 그 입조기관에서는 4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면허, 이종 전기차량 면허 필기시험을 준비할 때는 이게 들어갑니다. 그거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뭐 들으실 분들 혹은 다른 이유로 들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규칙 제43조에 승하차용 출입문 설비의 설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1235mm라고 얘기한다. 예,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정답은 아니죠. 1135mm죠. 승하차용 출입문 설비 이거는 PSD라고 해서 안전문 얘기하는 겁니다. 안전문 보신 적 있죠? 네,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1135m여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교통부 장관 43조 시행규칙. 철도산업위원회 심의에서 철도용품 선정, 변경 및 취소를 심의한다. 철도산업위원회 아니면 철도용품 선정 및 변경 및 심의. 이거 두 개가 나오겠죠. 자, 정답은 산업위원회가 아니고 철도기술심의위원회죠. 이 철도안전법 1장부터 9장까지 전부 보면은 한 세 가지 정도가 나와요. 철도산업위원회, 기술위원회, 뭐 세 가지가 나오는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4장에서는 기술심의위원회라는 거. 그래서 보시면은 이 1, 2, 3, 4, 5 이게 되게 세부적으로 나오거든요. 어떤 걸 심의하냐? 철도 안전에 관한 전문 기관, 철도 차량 용품 및 표준 규정, 규격의 제정 및 개정, 형식 승인 대상 철도 용품의 선정 및 선정 변경 취소 이런 것들이 나온다.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심의 의결한 승강장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 2, 3, 4, 5 한번 멈춰서 다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보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건 근데 약간 사담인데 이거 이렇게 강의 만들 때 연습 문제 만드는 게 진짜 예산 일이 아니에요. 나중에는 진짜 강의들 다 유료화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제 노력의 보상을 좀 받아야겠어요. 자, 정답은 4번이고요. 네, 1, 2, 3번 같은 경우에는 괜찮다고 했죠. 저 수업 다 들으셨죠, 여러분? 열차 위치가 달라서 설치하기, 그러니까 무궁화 오거나 혹은 뭐 이렇게 같이 오는 승강자들이 영등포역에 많거든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 PSD 있나요? 없죠, 여러분. 이게 들어오는 열차마다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형식 승인 검사. 제가 형 제완으로 앞글자 따라고 했죠. 나중에 앞글자만 강의할 건데. 자, 형식 승인 검사, 그다음에 제품 제작자 승인, 그다음에 그 완성 검사였나? 그래서 형제 완으로 외우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형식 승인 검사의 예외에서는 정답이 4번이죠. 이게 정답이 4번. 이게 운행 효율성 증대랑 기술적 실험이 아니었던 걸 거예요. 그래서 1, 2, 3번을 잘 알아두시라. 대통령 내린 것까지. 그리고 형식 승인 규칙 47조에 필요한 서류가 아닌 것은 형식 네 이거 전부 다 S대 이거 지금 잘못 나오고 있는데 S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S대는 4장이 안 나와요. 이거 그 제가 PPT 만들면서 잘못 들어간 건데. 자, 정답은 4번 변경 후의 재원이고요. 이렇게 더럽게 나온다. 그 면허 필기 시험 때는. 그래서 그다음에 형식 승인 검사의 이거에서는 형식 승인 검사 같은 경우에 제가 그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이게 정답이 4번이고요. 제가 앞글자 따서 설합차로 외우라고 했거든요. 설합차. 그래서 각각의 해당 요소들을 한 번씩 읽어야 된다. 네, 설합차. 이렇게 만드는데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영상 제작 후원금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철도 제작자 승인, 형제완이라고 했죠. 제작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결격 사유가 아닌 것은 정답은 4번. 네, 2년이죠, 2년. 이런 숫자 같은 거 자주 나오고.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 형제 완중에서 제약자 승인, 통보할 사항이 아닌 것은 이것도 한 번씩 다 보라고 했는데 정답은 4번 이게 중점 검사 사항이고요. 이게 9일분 중으로 외워야 돼요, 여러분. 앞글 닫아서 9일분 중. 그래서 구성, 일정, 분야, 그다음에 중점. 그래서 운행 및 기록은 아니다. 그다음에 이런 별표 같은 것도 시험에 나오거든요. 뭐 제약자 승인 관련 가장 심한 것, 뭐 예를 들어서 한 번 한다고 바로 취소한 것들이 있었죠. 세 번째가 뭐였어요? 두 가지. 강의 들은 사람 무조건 아는데. 답변해 보세요. 네, 거짓. 그다음에 정지 기간 때 간 거. 그다음 나머지는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하거나, 혹은 뭐 승인을 받고 안 하거나, 아니면 신고를 하고 안 하거나. 근데 그중에서 더 나쁜 것은 승인을 안 하고 한 게 제일 나쁘다 했죠. 네, 이렇게 기출 변형이 아니라 4장은 제가 만든 문제. 근데 이거 다 면허 필기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핫톡방 운영 중에 있고, 그리고 강의 잘 들으셨으면 영상 후원금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드는데 좀 힘이 드네요, 여러분. 그리고 카톡방 운영 중에 있으니까 네, 언제든지 모르는 거 잘 물어보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1, 2, 3, 4장 만들었고, 이제 5장부터 시작하겠고요. 그리고 제 카톡방 들어오시면은, 음, 이미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 각각의 커트라인, 뭐 시험 범위, 입교 기간별, 그리고 또 어떤 입교 기간 선택해야 되는지, 그 후에 스텝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다 적혀 있거든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